자, 오늘은 올해 4월에 치루어졌던 9급 공무원 시험 수학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자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저도 똑같이 시험을 치듯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SN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면 AN은 등차 수열이다. 뭐 이런 것들은 인터넷 강의 같은 데 보면은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고 A10은 37이다. 답은 동그라미 4번.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수직이다. 그러면 기울기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의 역수치에서 보호반대다. 1을 넣으면은, 4를 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10이다. 답은 동그라미 2번이다. 그 다음에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 독립이다. 독립. 그러면 얘를 풀 때 PA 더하기 PB 이런 식으로 적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적으세요. 이렇게. A 더하기 B 빼기 A 교 B는 A 곱하기 B다. 이렇게. 얘가 8분의 5인데 B가 2분의 1이니까 A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B는 아니지 2분의 1 A겠네요. A. 얘가 8분의 5다. 그러면 2분의 1 A는 8분의 1이다. A는 4분의 1이다. 답은 동그라미 2번. 미분 가능이다. 그냥 대입한다. 미분해서 대입한다. 그냥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죠. 미분해서 1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4,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F2라는 거는 2를 요 아래식에다 넣으라는 거니까 12 더하기 B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11 답은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이거는 통분해야 되겠죠. x세제곱 y세제곱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 근데 이거는 뭐 두 개 곱하겠죠. 1 두 개 더하면 4 왜냐하면은 지금 이 세제곱 공식 그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그 다음 xy 전체 세제곱은 1이죠. x 더하기 y는 4니까 64 x 더하기 y는 4니까 12 답은 52 답은 동그라미 3번. 항등함수다. 이거 정의역의 원소들을 각각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면 된다. 그럼 항등함수겠죠? 이렇게 되는 함수가 이 넷 중에 뭐냐? 스캔을 해보세요. 스캔. 얘 될 리가 없고 얘도 될 리가 없고 얘겠네요. 얘 3번. 그 다음 2의 2분의 1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3승 곱하기 2의 2분의 7승 곱하기 3의 2분의 5승 이렇게 계산하면 3이고 이렇게 계산하면 2의 4승 16 그래서 48 답은 동그라미 2번. 8번은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적겠죠. x가 1로 갈 때 이 녀석이다. 이 녀석. 근데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갈 것이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a가 마이너스 2겠네요. a가 마이너스 2다. 일단 이거부터 적어놓고 이렇게 얘가 b인데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풀려면 유리화해서 약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푸는데 이게 좀 번거롭다는 거죠. 숫자가 조금 그러니까 그냥 로피탈 정리 씁시다. 로피탈 정리. 로피탈 정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예요. 루트가 있어도 지금은 로피탈 정리가 좀 더 낫지 않나.
로피탈 정리 쓰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1을 집어넣으면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니까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여기 1을 넣으면 3 빼기 2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 얘가 b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4를 곱하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아까 전에 a는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7 이렇게. 이게 로피탈 정리 같은 게 이제 수능 수학이나 아니면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좀 권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공무원 수학은 이제 시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 지체 없이 써야 돼요. 뭐 안 된 로피탈 정리가 뭐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은 공무원 수학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로피탈 정리를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인테그랄 안에 식이 같다는 거는 구간을 어떻게 잘 조작을 해서 이 답을 구하라 이런 소리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센스 있게 합시다. 얘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여기 아래 끝, 위 끝에 있는 숫자들을 적어 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1, 3, 6, 9. 근데 3에서부터 9까지를 구하래요. 6에서부터 9까지 얘는 1이고 요걸 구해야 되는 거죠. 1에서부터 3까지를 2라고 한대요. 2. 그 다음에 1에서부터 6까지를 3이라고 한대요. 그럼 색깔 칠한 부분은 1에서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3 빼기 동그라미 2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1은 7, 그 다음 동그라미 3은 9, 동그라미 2는 4이기 때문에 답은 1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번은 부등식의 영역 문제입니다. A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내부. 그 다음 B는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의 윗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이것이고 요 그래프는 여기가 45도 여기가 45도이기 때문에 90도. 그 말은 요 부채꼴이 4분원이라는 거예요. 4분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넓이가 파인데 4분원은 4분의 파이니까 빼버리면 4분의 3 파이. 답은 동그라미 3번. 그 다음 실근을 가진다 허근을 가진다. b제곱 마이너스 4 a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d 쓰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냥 d를 썼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다. 이거 쓰면 4 빼기 a 더하기 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저거는 1 빼기 3a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 a가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a는 2보다 크다. a는 2보다 크고 11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의 개수 헤아리는 방법은 뭐 아시겠죠? 그냥 이거에서 이거 지금 현재로서는 빼면 됩니다. 등호가 한 개일 때는. 그래서 9. 답은 동그라미 4번. 1부터 7까지 7개의 숫자 중에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자리 자연수. 일단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려면 숫자 3개가 필요하겠죠. 7C3 곱하기 3개의 자리에 3개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의 수는 3팩토리얼. 7C3 같은 거는 외우셔야 되죠. 자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35입니다. 35. 얘는 6이겠고. 그러면 이게 35 곱하기 6은 6, 5, 30. 6, 3, 18. 210. 답은 동그라미 3번.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 문제죠. 그러면 Y는 루트, 이거 루트 K, 그 다음에 X 빼기 4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얘가 2,4를 지난대요. 그러면 대입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하면 K는 마이너스 2다. 답은 동그라미 1번. 두 양의 실수 X, Y에 대해서 얘일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산술기하 평균의 느낌이 들죠. 산술기하. 근데 이게 어렵네요. 어려워. 이 문제가. 첫 번째 곱이에요. 이게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었냐면 잘 보세요. 이게 산술기하라고 하고, 어차피 x하고 y가 양수니까 x분의 2도 양수고 y분의 3도 양수니까 이거 산술기하 쓸 수 있지 않냐. 그렇죠. 쓸 수 있죠. 근데 얘가 1이라면서요. 그러면 1은 크거나 같다 2의 루트 xy분의 6이다 해서 2분의 1은 크거나 같다 루트 xy분의 6 이렇게 하실 거고, 그럼 이거를 양변 제곱하면은 뭐 어차피 둘 다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겠죠.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4하고 xy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24. 여기까지. 이걸 얼렁뚱땅 계산을 하면서 이제 xy 대신에 24를 넣으면 뭔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썼을 것 같아요. 그러면 xy의 최소값은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을 또 쓰면 이런 식으로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xy에 24를 넣어버리면 왠지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4루트 6이 나오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문제예요. 만약에 실전에서 이렇게 풀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푼다? 14번을 다른 방법으로? 아니죠. 넘어가야죠. 이걸 잡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건 시험의 기본이죠.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들어보셨다면 아마 산술 기하 평균을 쓸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왜 아까 전처럼 하면 안 되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 크거나 같다 2루트 xy분의 6 이렇게 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있죠.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은 이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을 때.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xy. 이때도 등호가 성립할 때는 x하고 y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위의 식에서 3x하고 2y가 같을 때 위의 산술 기하 평균이 성립하는 거고, 이 아래 산술 기하 평균이 성립할 때는 x하고 y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는 x 더하기 y의 최소값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일 때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물어본 건데, 지금 3x하고 2y가 같을 때 같은 조건 하에서 어떻게 아래쪽 산술 기하를 동시다발적으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데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두 개의 산술 기하 평균을 다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같은 x하고 y에 대한 식이고 같은 x, y에 대한 식이라 하더라도 산술 기하 평균을 무비판적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 노린 거죠. 이 출제진들이 14번 문제 노렸어요. 이렇게 풀어라고. 풀어서 걸려 넘어지라고 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 식에서 y는 뭐뭐뭐 혹은 x는 뭐뭐뭐로 식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식 정리. 그래서 그 식 정리한 거를 적절하게 지금 x 더하기 y에 대입을 해서 푸는 거예요. 대입을 해서. 양변에 이거 통분을 하는 게 더 낫겠네. 뒤집어서 2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를 여기 집어넣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좀 많이 했다거나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흔히 보이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플러스 y 요 밑에랑 똑같게 만들어주는 테크닉.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2 더하기 y분의 3분의 6 더하기 y 빼기 3 더하기 3. 그러면 얘는 5고 얘의 최소값은 산술 기하 평균을 이제서는 써도 된다. 어차피 한 번은 써야 될 거니까. 이때는 무비판적으로 써도 되죠. 어차피 한 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쓰면 최소는 2루트 6이 나와요. 2루트 6. 그래서 2루트 6에다가 아까 여기 5.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아, 곱이었어요. 첫 번째 곱이.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곱골의 최소를 물어볼 때가 많아요. 곱골의 최소. 제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생을 마플이라는 교재로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마플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개념 원리에도 나오고 뭐 나올 거예요. 지금 책을 찾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고 아무튼 그런 걸 보면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 제가 조작하고자 하는 이런 식이 많이 나와요. 얘의 최소 이런 거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보자. 있네. 마플에서 마플 126쪽에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a 더하기 b분의 1, 그 다음에 b 더하기 a분의 1의 최소는 얼마냐,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풀어봤다면 만약에 이런 게 눈에 보이겠죠. 그럼 금방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전개하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열심히 식을 조작했던 그런 형태랑 비슷한 식이 나와요. 더하기 3 이렇게.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산술 기하를 쓰게 되면은 EX, EX, EY, EY가 날아가기 때문에 2루트 6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2루트 6 더하기 5면 답이다.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근데 이걸 공부를 하기가 좀 힘들죠. 만약에 수험 기간이 짧았다면 이 산술 기하 평균에서 이거는 작정하고 틀리라고 낸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틀리는 것
거를 각오하고 뒤에 문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더 실수하지 않는 거에 초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24번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 다음 3페이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여기 리미트 붙이면 이것도 편법인데 3의 n제곱 분의 an이 0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3의 n제곱보다 an이 좀 더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2의 n제곱이어도 되고 뭐 2분의 1의 n제곱이어도 되고 0이어도 되고 5여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면은 속 시원하게 그냥 얘를 0이라고 생각합시다. 얘를 0이라고 생각을 하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얘도 없고 그러면 얘는 9분의 3이라 해서 3. 답은 동그라미 1번. 원래 이게 정석이 아니에요. 정석이 아니고 수능에서도 이런 식으로 푸는 걸 권장하진 않는데 뭐 어쨌거나 공무원 시험 누차 얘기하지만 누가 더 빠르게 푸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풀이가 저는 좋은 풀이라고 생각해요. 16번. 16번 어렵네요. 16번이 어렵다. 왜냐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 그래프하고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얘하고 y는 mx하고 y는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절대값 x가 세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 더하기 x분의 1 빼기 x. 그 다음에 y는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 1이겠네요. 그려보자면 이게 조금 확대를 해서 마이너스 1 여기가 정근선의 교점 쭉쭉쭉쭉쭉쭉쭉쭉 그리다 보면 y 절편이 1이기 때문에 여기 1.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원래는 위에도 그려야 되는데 아래쪽을 이렇게 그립시다. 그 다음 얘는 1이니까 요렇게 그리겠네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저 위에 문제를 보면은 y는 mx를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y는 mx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이에요. 근데 그게 세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만나면 한 점, 두 점, 세 점. 언젠가는 만나겠죠. 언젠가는 만나요. 요 어딘가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세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요 접하는 순간 있죠. 요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그래프하고 이 원점을 지난 직선이 그 접하는 그 순간보다 기울기가 클 때부터 시작해서 요 x축보다 기울기가 작을 때까지예요. 왜냐하면 x축일 때는 그러니까 m이 0일 때겠죠. m이 0일 때는 기울기가 0이니까 교점이 원점에서 하나 생기는데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을 때 살짝이라도 아래쪽에 있으면 교점이 3개입니다. 이건 뭐 어떻게 지금 제가 이 풀이를 하면서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b는 0이고 a를 찾는 게 중요한데 a는 접하는 그 순간이에요. 접하는 그 순간. 지웁시다. 제가 풀이를 할 때 이 그림이 칠판에서 하면은 깔끔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하고 y는 mx하고 연립을 해서 판별식 0을 쓸 겁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공부를 안 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는 0. 인수분해 안 되네요. m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2 그러면은 2루트인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가 답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일 수도 있네요. 어허, 이게 마지막까지 트릭을 쳐놨네. 이 둘 중에 답이라는 소린데 이게 얘가 루트 8이기 때문에 둘 다 음수예요. 둘 다 음수. 그러니까 아까 전에 대충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었잖아요. 근데 이걸 다 그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 이게 14번만큼이나 어렵네. 원점을 지나는데 직선이 그 직선이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판별식이 0일 때는 직선이 접할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랑 접할 때 요렇게 접할 수도 있죠. 이렇게 여기서 얘한테 접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접선 있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작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고, 왜냐하면 오른쪽 끝이 더 위로 가 있으면은 위로 가 있을수록 기울기가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접선을 원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 접선을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기울기가 더 큰 게 답이에요. 얘가 답이겠죠.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14번과 더불어서 요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냐. 뭐 뒤에 있을 수도 있지만 17번 문제 같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개념 원리 같은 데서도 나오고 항상 나오는 내신 빈출 유형이죠. 이제 이거를 푸는 다른 방식들이 있지만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수치대입법이나 개수비교법 같은 걸 쓰는데 무조건 수치대입법을 써야 된다, 무조건 개수비교법을 써야 된다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쓰는 거예요. 일단 제일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t는 0이겠네요. t는 0이구나. 필요가 없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x세제곱은 여기서만 나오죠. 우변에서. 근데 좌변의 x세제곱의 개수는 1이기 때문에 a는 1이에요. a가 1이구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또 만만한 숫자가 0 같은 게 있죠. 0을 넣으면 좌변 1, 0을 넣으면 얘는 1, a도 1이니까 얘는 1. 그 다음 0 넣으면 b, 0 넣으면 c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더하기 c는 0입니다. 끝났네요. b하고 c를 또 구하고자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니까 답은 1이다. 그 다음 얘는 이제 로그 써야 되는 거죠. 얘는 로그 16, b는 로그 5에 2, 5, 6 4 곱하기 a분의 1. a분의 1이라는 건 로그 16분의 로그 16에 10 빼기 8 곱하기 로그 2, 5, 6에 5. 얘는 2의 4승이니까 로그 2의 10이죠. 그 다음 얘는 2의 8승이니까 빼기 로그 2의 5. 그러면 로그 2의 2겠죠. 로그 2의 2라는 것은 1입니다. 답은 동그라미 3번. 얘는 이제 9가 눈에 보이죠. 9를 빼고 싶다. 2로 나누고 싶다. 1005. 그 다음에 1105. 5로 나누고 싶다. 왜냐면 이 형태를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01. 그 다음에 211.
정수의 개수 이거에서 이거 빼서 더하기 1. 아까 전에도 정수의 개수 나왔죠. 등호가 2개 붙었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더하기 1이다. 그래서 21개. 그 다음 이거는 x의 10승 10차죠. 10차. 10차를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10차가 아니고 뭐 4차라든지 3차 같은 거면 고등학교 1학년 문제인데, 이게 10차면은 물론 고등학교 문제에서도 나와요. 이거 조립제법에서 해라고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미분해서 푸는 거죠. 합성함수의 미분. 흔히 나와요, 이것도. 나머지는 2차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1차. 그냥 대입한다, 미분해서 대입한다. 그냥 대입, 1을 대입하면 3입니다. 3. a 더하기 b가 3. 미분해서 대입하면 10 빼기 2. 미분해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8이고 b는 마이너스 5여서 나머지는 여기 8 마이너스 5 넣은 8x 마이너스 5. 답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됩니다. 이번 문제는 굉장히 쉽네요. 쉬운데 16번 문제하고 14번 문제가 가장 고비였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걸 시험장에서 저처럼 수학만 20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14번하고 16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전에도 제가 공무원 수학 문제를 풀어봤지만 제가 봤을 땐 진짜 쉽거든요. 지금 현재 이 수학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략적으로 가야지 어려운 문제를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크하고 다른 과목 풀고 만약에 시간이 남으면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이쪽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다 보면 큰일 난다. 근데 만약에 시간이 남았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사 문제가 어렵다. 만약에 헷갈리는 상황이 있다. 그거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헷갈리면은 못 푸는데, 수학은 그냥 계산이 복잡해서 만약에 안 풀리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수학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차피 뭐 국어 문제 푸는데 국어 문법이 생각이 안 나서 못 푸는 거는 못 푸는 거잖아요. 아니면 한국사에서 무슨 어떤 역사적 사건이 헷갈리면은 못 푸는 건데 수학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이 남았을 때 한 번쯤 더 범직한 봐도 괜찮은 문제지 않나. 뭐 그런 것들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요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올해 6월에도 공무원 시험이 있더라고요. 공무원 시험 지방직 9급 수학이 있던데 한번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